네, 감독님과 배우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인볼 이상한 역을 맡은 전여배우입니다. 지난주에 개봉을 했어요. 여배우는 오늘도. 전여빈 배우님은 지금 오랜만에 얼굴을 공식 석상에 내보이게 됐는데 병마와 싸우면서 급하게 이렇게 병원에 다녀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관객분들하고 빨리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오늘 개봉 이후에 이런 이제 검색가의 대화 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고, 그렇죠? 네. 우리 문소리 감독님은 감독님이라고 부를게요. 여기서는 감독님은 지금 이제 이 영화 지금 지난주 개봉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배우로서가 아니라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하고 만난 그 경험이 어떠셨던가요? 좋아요, 아주. 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만 명 들기도 이렇게 버겁구나. 뭐 이런, 네, 한국 영화 배급의 네, 여러 이면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뼈아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관객들 그 덕분에 더더욱 관객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면서 저는 또 깊은 감동을 위로를 받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참 쓴맛 단맛 짠맛 뭐 여러 맛 다 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민 씨는 어떠세요? 영화 개봉하니까 한국 영화 보고 뭐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었어요? 영화에 계셨던 거 말고. 네, 영화를 이제 선배님이랑 착용을 하게 된 건 2년 반 전 일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저한테는 선배님이 이제 캐스팅 연락이 직접 와주셨었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되게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물론 자다가 전화를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돼서 지금도 선배님 이제 PD님 옆에 계시고 이렇게 영화를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이 영화는 2013년부터 네, 그 늦가을 초겨울부터 찍기 시작해서 2015년 봄까지 만들었죠. 네, 그래서 1막, 2막, 3막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여빈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봉할 줄 몰랐다고 하는데 저도 개봉할 줄 몰랐거든요. 네, 제가 그 학교에서 만든 단편이었죠? 네, 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만든 세 편의 이제 단편을 이렇게 하나로 이어본 거죠. 그 감독님이 2013년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겠다. 가서 영화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그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편을 찍어야 한다. 3편을 찍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따라서 입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지금 영화를 3편을 만들려고 하나. 지금 내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손잡고 들어갔죠. 저는 심지어 그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다시 가자 뭐 이러면서 들어가자 뭐 했었는데 영화 만든다고 이제 도와달라 같이 하자. 그래서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3편을 찍고 나서 각각 한 편 한 편씩은 뭐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여성영화제 이런 데서 이제 상영이 되면서 관객들하고 직접 만나게 됐는데 실제 본 관객분들의 반응도 되게 좋으셨고 그리고 작년에 여성영화제에서 처음으로 3편을 다 묶어서 상영을 이제 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1년에 한 편씩 찍은 단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편을 쭉 묶어서 상영을 하고 보니까 어떤 한 그 장편으로서의 어떤 흐름도 있고 어떤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이제 그 배급을 담당하는 그 배급사 쪽에서 제작 배급 지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소규모라도 이 개봉을 좀 준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 영화에 참여한 또 아무리 그
뭐 이런 독립영화나 단편영화지만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들이나 그리고 우리 여빈 배우 같이 그 배우들한테는 이렇게 장편으로 묶어서 관객들한테 하고 극장에서 만나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이제 개봉까지 오게 됐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참 여성 영화제에서 그 세 편을 상영했던 게 여성 영화제가 이제 늘 제가 단편을 찍으면 상영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늘 부산에 내고 전주에 내고 이러니까 조금 서운해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세 편을 한꺼번에 한번 상영할게요. 그래서 가서 상영했던 건데 그 여성 영화제 상영하고 나서 반응을 보고 이거를 묶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고요. 여성 영화제가 여러모로 그 인연이 있어요. 우리도 여성 영화제에서 아주 네, 오래전에 네. 뒷부리 자리에서 만났었죠. 약간 시선이 멀리 가면서 뭐 했는데 이게 오아시스 이후였나요? 박하사탕이요? 오아시스 직전이었나요? 네, 아마 네. 그때 희한하게 여성영화제 그래도 20세기는 아니죠. 21세기죠. 21세기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21세기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여성영화제 뒷풀이 자리에서 이렇게 조촐한 술자리 같은 게 있는데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하고 우연찮게 이제 같이 얘기를 같이 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자리에서 한 20여 명 정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성 영화인들이 있었죠. 네, 뭐 남성 영화인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 20여 명 가운데 혹시 관객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교 때 보면 농활이라고 있어요. 농촌활동이라 그래서 방학 이용해서 농촌에 가서 경험하고 농민들의 현실을 체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20여 명 가운데 농활을 갔다 온 그 친구가 유일하게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배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처음 만나서 농활 얘기하다가. 네, 농활 얘기하면서 막 몸 빼입고 막 피 뽑고 막 네, 이런 막걸리 마시고 그 막걸리 얘기하다가. 마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자리에서 만났으면 좀 격이 생겼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되게 급속도로 이 친구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이제 이러면서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코를 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 여빈 씨 캐스팅 때도 제가 그 신인 여배우를 이제 누구를 해야 하나 그래서 많은 독립 단편들도 보고 신인 배우 진짜 신인 배우 중에 찾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여성영화제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여성영화제 트레일러에 어떤 여배우 얼굴이 나오는데 그 연기는 모르겠다. 그냥 얼굴 이미지만 나오는데 그 트레일러가 뭐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뭐 우주선 속인가? 네. 우주복 입고 있어요. 우주복 입고 안에 얼굴만 나오는데 얼굴이 묘하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게 어떠냐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 이러는데 갑자기 조 감독이 저 대학원 같이 다니던 친구였는데 조 감독이 보더니 나 이분이랑 패친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전혀 그분이 누구냐면 1막에서 솔씨 한잔 합시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상은 높게 이거 네네네 그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이제 3막에서는 조 감독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패친이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이런 분과 패친을 이런 여성과 패친을 그랬더니 페북 사이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친구가 사는 세상을 모르나 본데 어쨌든 친구를 허락해줘서 그 패친이라면서 갑자기 그 페북에 있는 여빈 씨 사진을 막 보여줬어요. 보는데 굉장히 이미지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영악해 보이기도 하고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욕심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 비운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흔한 얼굴은 아닌데 조금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서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자다가 제가 9시 반 너무 일찍 전화했어요. 저는 아기가 7시 반에 깨니까 7시 반부터 일어나는데 영화인들한테 9시 반에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전화했더니 정말 자다가 전화를 받고 너무 어벙벙 해가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냉면집 다다음 날 미팅을
근데 이제 윤상아 선배도 그날 만나기로 해서 두산 아트센터 앞에 우리가 잠깐 네, 맞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다가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네,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평양냉면 하나 먹으러 갈까 했는데 그럼 한입 하러 갈까요? 근데 한 개가 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먹었냐고 하니까 네, 선의의 거짓말을 안 먹었는데 그냥 먹었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평양냉면을 한 그릇 다 먹고 바로 옆에 또 카페가 있어서 저기 천하 한잔 합시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카페 2층에 올라가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손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연기 어떻게 해봤냐고 그랬더니 거의 작품 경험이 없어가지고 대사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작품에서.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대사하는 거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주섬주섬 가방에서 대본을 꺼내가지고 나 이런 거 찍으려고 하는데 나랑 지금 한번 읽어볼래요? 그랬어요.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태어난 얼굴로 네 그럼 읽어볼게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 2층 공간에 다 들리도록 대사가 전혀 뭐 주눅든 바도 없고 떨리는 바도 없고 뭐 딕션도 좋고 뭐 아니 그리고 그 배우 그 신인 배우처럼 당당하게 이상입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괜찮구나 생각하고 그날 당장에 저랑 할래요 이렇게 네 캐스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한테는 정말 꿈만 같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대사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게 제가 모 영화 간신이라는 영화가 상업 영화는 데뷔작인데 그게 간신, 네, 민규동 간신인데요. 그게 말은 조연인데 대사가 없었어서 회차는 거의 한 10회차에서 20회차를 나가는데 말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선배님 뵙자마자 했던 말이 저 정말 말을 하고 싶다고요. 배우로 정말 말을 하고 싶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선배님이 주시자마자 완전 저는 거의 기회가 온 거죠 저한테. 그래서 진짜 신나게 자신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 앞에 계시니까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막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했었었고 그날 흔쾌히 그럼 여빈 씨 같이 하자라고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지금 꿈인가 싶었는데 걸어오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었거든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먹었는데 먹고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선배님한테. 지금도 약간 울려고. 네. 울지. 예, 멘탈 수술을 마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네, 눈물이 잘 나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엄마 문소리 선배님 아시지가 배우 문소리? 이러시는 거예요. 응 선배님이 영화를 만드는데 나랑 같이 하재. 그래서 뭐야 된 거야? 나 방금 오디션 봤는데 됐어. 이러면서 막 행복해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벌써 2년도 넘었고 사실 이제 여빈 씨는 그 이후에도 다른 영화들을 통해서 이제 그 꾸준히 관객들하고 만나게 됐고 최근에 광고에서도 좀 얼굴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그 또 독립 영화의 어떤 미덕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마 오늘 영화 보신 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낯선 얼굴들 하지만 또 굉장히 참신한 얼굴들을 또 발굴하고 함께 또 작업을 하고 또 그 스텝이나 배우들과 함께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약간 잡담하듯이 이랬는데요. 네, 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저희들의 이제 좀 그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아마 관객분들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저희가 또 이야기들을 또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 질문을 하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주시나 봐요, 배급사에서. 근데 저 선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오소리 씨가 직접 봉투에 넣어서 직접 포장했어요. 직접 포장했어요. 저희 넣는 거에 돈이 들더라고요. 저 봉투에 뭘 넣었는데 아주머니들이 돈을 많이 그걸로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좀 뭐하니 친구들 모이니까 작업해도 되겠더라고요.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저희가 작은 집에 모여서 일일이 다 직접 넣고 네, 몇백 개 포장 네, 하고 저 디자인도 네 여러 디자이너들한테 부탁을 했지만 그 다 일일이 같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레어템일 거예요.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질문하실 분, 네 여기
먼저 들어주시면. 저는 사전 정보 없이 이게 연작인 줄 알고 1부, 2부, 3부 중에서 3막이 여배우는 오늘도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게 다른 단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고요. 근데 다른 단편이구나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감독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우는 그 배우의 모습에서 그 눈물의 의미를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일상적인 장면을 찍은 감독의 그 장면을 보고 흘린 배우의 눈물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네, 이런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마음에 그냥 확 다가갔어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같이 거기서 울컥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관객들 만나보면. 근데 저 동영상들은 실제로 그 연극 연출하시는 이상호 선생님이라고 저랑 친한 연극 연출가가 계신데 연극원에서 이제 교수로 정년퇴임을 하시고 강원도 고성에 2년 계셨어요. 거기 계시면서 종종 저한테 이제 그 고성의 자연의 모습을 텔레그램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냥 문득문득. 근데 뭐 새벽 5시 반에 해 뜨는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자다가 보면은 동영상이 왔다고 소리가 나면은 노인네 진짜 잠도 없어가지고 뭘 또 보낸 거야 이러고 보다 보면 해 뜨는 거 아니면 뭐 문득 지쳐갖고 이동 중에 차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또 띵동에서 보면은 새가 막 날아가는 동영상 뭐 파도 치는 거 이런 것들 종종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처음에는 거기서 되게 한가하신가 보다 이런 걸 자꾸 여러 사람한테 보내시네 그랬는데 그것이 문득문득 저한테 큰 위안이 되고 이 자연을 찍은 이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것이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찍고 무엇을 만들고 보여주고 또 사람들은 무엇을 보러 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영화 일이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걸까? 원래 이런 거 왜 하는 걸까? 사람들은 왜 여기 오고 우리는 왜 만들어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이런 영화인으로서의 그런 질문들과도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요즘은 그쵸, 그 예술이라는 것도 다 가격이 매겨지고 스코어도 매겨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판단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가들은 정말 자신만의 구현하고 싶은 인생을 걸 만큼 표현하고 싶은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세상의 누구와도 다른 그것들을 표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과의 작업이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또 배운데 그런 연출가 옆에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제1 관객으로서 같이 나눴어야 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한 적이 있지는 않나 그런 반성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짧은 씬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여건 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뭐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거 찍고 남기고 보고 이것 안에 우리가 혹시 되게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 그런 거 왜 하는지 그런 질문 잃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씬을 찍었는데 저의 눈물을 보고 어떤 관객들은 그 감독이랑 특별한 관계가 있네요. 네, 이런
좀 막장 드라마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예,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눈물을 흘리다가 컷하고 또 돌아와서 본인의 눈물 흘리는 장면을 모니터했어야 했을 예, 감독님의 고충이 좀 느껴지고요. 또 질문하실 분, 네 여기 두 번째 줄 손을 좀 들어주세요. 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그러시면 저도 부끄러워요. 좋아요. 배우 감독님. 아, 고맙습니다. 아름다우시네요. 네, 뭐 제 나이에 맞게 나를 말할까요? 저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로서 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배우님 그냥 꼭 다큐 찍은 것처럼 그러니까 배우님 이야기인지 영화인지 되게 헷갈릴 정도로 어떻게 막 이러면서 약간 본 게 되게 많았거든요. 웃다가도 이거 마냥 즐겁게 웃지도 못하고 술 좀 줄여요 같은 대사들이나 그래서 혹시 자전적인 걸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하셨고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는지 힘드셨던 거나 이런 것도 어디까지 얘기를 이렇게 쓰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찍으면서 여빈 씨도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이런 일 실제로 있었었나요, 선배님? 뭐 겪으셨나요? 뭐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사실 다 만들어낸 이야기고 다 빈집에다가 정말 이사하듯이 다 세팅해서 네 뭐 제 옷 동생네 집에 옷 다 가져다가 오빠는 꾸미고 전부 다 만들어낸 거죠. 뭐 실제 남편과 제가 출연하지만 그 다른 배우들은 전부 다 배우들이고 실제로 캐스팅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이거 100% 진심이지만 100% 실화 아닙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만들어냈다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네 감독이랑 PD랑 술을 먹는 씬이 있잖아요. 요즘 좀 힘들어요 감독님. 그 씬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그 씬 안에 제가 그동안 감독이랑 PD랑 만나서 얘기하고 술 마셨던 수많은 거의 뭐 100번도 될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개를 하나에 다 담으려니까 새로 만들어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것이 다 담겨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거짓은 아닌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거의 모든 씬이 그런 것 같아요. 한 씬 안에 제가 18년 동안 영화 일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담겨 있고 그것들을 왜곡하지 않고 그것들이 진심만을 전달하는 각색, 만듦 그런 과정이 대부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저한테도 재미있는 작업이기도 하고 여차하면 거짓말할까봐 여차하면 더 꾸며낼까봐 되게 조심스러운 어려운 작업이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여빈 씨랑 있었던 장례식 장면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장례식이었는데 굉장히 자살을 해서 그 장례식에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서 무슨 말도 못 꺼낼 정도로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송강호 선배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둘도 말이 없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후배가 다가와서 술잔을 이렇게 따라주려고 인사를 하면서 걔도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고 그분은 제 정신이 아니에요. 더 가까운 사이였나 봐요. 근데 술잔을 이렇게 따라주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가 선배이신지 그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도 그 와중에 이게 미쳤나 이런
제가 이제 데뷔 때부터 설경구 씨랑 이제 작업하고 송강호 씨랑 작업하고 이러면서 그 비슷한 연배로 아시는 분이 꽤 있어요. 친구. 제가 설경구, 송강호 선배랑 친구인 것처럼. 내가 좀 한참 후배인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경험도 없는 데다가 뭐 슬퍼서 뭐 이렇게 정신도 없는 데다가 그 옛날에 그런 뭐 이미지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에피소드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장례식에서의 여러 가지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김종학 감독님 장례식에 가서 굉장히 저도 놀랄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울 줄은 몰랐어요.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긴 시간 울다가 온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울다가 지쳐가지고 일어나서 갈 힘이 없어가지고 밥을 차려주는데 또 밥은 한 그릇 다 먹고 거기서 그 다 먹고 너무 또 허겁지겁 먹고 나니까 내가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한 걸까. 김종학 감독님한테 더 죄송한 마음만 들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요. 또 하여튼 예를 들자면 정말 무궁무진한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정말 똑같이 저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영화죠. 그렇죠. 여빈 씨는 저런 일이 있어요. 없으셨죠? 네, 아직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여빈 씨가 쿵쾅쿵쾅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잔디극장에서 이게 존재감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막 울다가 딱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눈물을 딱 그치는 그 뭔가 이렇게 그 모습 그거는 감독님 연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사실 이서영 캐릭터에 대한 것은 선배님이 거의 다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잔동작 같은 것도 얘가 약간 살짝 막 이렇게 행동하는 애일 것 같다. 그거를 최대한 다 수용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선 이제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하면 배우가 머리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래야 돼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제 그 논리와 제 마음을 너무 빨리 알아듣는 데다가 또 그것을 배우가 그걸 알아들었다고 해도 슉 갔을 때 몸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몸이 그걸 안 따라가요. 근데 또 바로 몸으로 표현이 돼요. 이 배우가. 그래서 너무 놀랬던 게 막 울다가 딱 그치고 오라고 하니까 딱 그치고 우를 보는데 그 눈에 욕망이 이글이글 신인 여배우들의 그 대표적인 욕망이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고 자기 잘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어떻게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 순수한 얼굴에 그 욕망이 갑자기 쫙 레이저처럼 나오는 데다가 또 걸어오는데 거침없이 뭔가 자기가 이제 어떤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는 자기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잘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테이크를 딱 가니까 같이 앉아서 이서영을 바라보던 그 박정랑 역을 하던 윤상화 선배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쟤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 전여빈이요. 왜요? 그랬더니 쟤 저렇게 웃긴지 알고 캐스팅한 거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재밌으셨다고 선배님은. 네, 저도 얼마 전에 무슨 팟캐스트에서 이 영화 관련해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받았는데 비슷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실제 문소리 씨랑 얼마나 비슷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 좋아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 저도 처음 보는 모습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100% 술 좋아하는 모습은 거의 싱크로율이 예.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습은 사실 저로서도 오랜 시간 같이 옆에서 봤지만 또 처음 보는 아예 그냥 다른 또 캐릭터 문소리가 그냥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술이라도 주요 그 대사를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만들어서 가끔 이제 관객들이 관람평 남겨주시고 이러면은 기념품으로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10여 년간 술 좋아했던 문소리가
술이라도 주려 이걸 내가 나눠주고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며칠 전에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장준하 감독님이 직접 이제 하는 대사잖아요. 술이라도 줄여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윤소리 씨가 지금 활동이 워낙 많고 바쁘다 보니까 술을 진짜 안 먹고 있어요. 지금 금주 네. 기간이거든요. 지금 100일 금주에서 지금 네. 80 며칠 왔어요. 80 며칠 동안 지금 금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에 그 장준하 감독님이 뭐 개봉 때문에 뭐 이것도 가끔 통화하면서 이제 통화도 가끔 해요. 그리고 개봉 때문에 이러고 집에 가면 어쩌고 답답하고 이 사람들이 걸어주지도 않고 이제 극장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불평을 좀 하니까 남편이 이제 한참 듣다가 술이라도 좀 마셔요. 그래서 또 깔깔거리며 또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그럼 관객분 질문 받아볼까요? 네, 그 앞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저도 되게 팬이고요. 저도 은솔이 배우님처럼 그러니까 배우에서 감독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같은 업계에서 그런 식으로 업종을 바꾼 적이 있어요. 바꾸기 전에는 보았던 관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우님도 이제 감독님이 되셨잖아요. 그때 보는 작품이나 배우들 그리고 영화 환경에 보는 눈하고 또 배우였을 때 보는 눈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게 뭐였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도 감독님으로서 또 작품을 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게 어렸을 때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그 이창동 감독님께서 저를 캐스팅해서 뭐 보통 뭐 의상 피팅 뭐 분장 리허설 한번 하고 리딩 한번 하고 테스트 촬영 한번 하고 그리고 슛 들어간 그 촬영 날 오시면 되고 뭐 배우들한테 과정이 그런데 그때부터 이창동 감독님께서 하자고 얘기하신 그 순간부터 설경구 씨랑 저를 거의 매일 사무실에 불러서 연출부들이랑 같이 일을 시키셨어요. 연출부들 회의할 때 계속 옆에서 듣고 점심 때 뭐 짜장면 시켜 먹으면 같이 먹고 헌팅하러 가면 같이 가고 뭐 미술팀 뭐 준비하면 또 옆에서 또 돕고 그냥 영화를 잘 모르니까 영화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영화 만들기를 그냥 전 과정을 같이 함께 하는 거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래야 너가 작품에 대한 사실 그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제 나이에 근데 그러면서 계속 그 작품을 이해하게끔 만드셨어요 그 수많은 그 시간들 동안 그러면서 그때부터 배웠던 거는 그 연기자 내지는 뭐 연기가 그냥 문소리라는 1인 기업으로 연기를 하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영화 만드는 곳 이곳이 너의 일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 너는 연기를 담당하고 이 사람은 촬영을 담당하고 나는 연출을 담당하고 우리는 근데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그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늘 컷하고 다시 다음 씬 찍기 전까지 차 안에 들어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늘 컷하면 또 현장에서 일이 어떻게 되나 봐야 되고 나는 또 그 사이에 감독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 또 봐야 되고 또 그래서 난 다음 걸 어떻게 준비하는 그 속에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늘 그렇게 이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출 공부를 할 때 감독에 대해서 새로 더 이해하는 부분이 생길 거야. 그러면 연기자한테도 좋을 거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임실래 감독님이나 이현승 감독님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뭘 더 이해해줘요. 제가 정말로 이해해드리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더 이해하라고요? 이런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 그 전체를 책임지고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사람 그 직업의 어떤 고통, 외로움,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해보니 이렇게 다르더라.
이런 점을 알게 됐어. 이런 거라기보다 늘 또 감독님 옆에 계속 있었고 또 감독이랑 좀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통의 진짜를 제가 느껴보니 거기까지 내가 다 헤아려주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좀 연민이 더 깊어진 점?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잘해드려야죠. 그래서 앞으로도 네, 그리고 연출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땅속에 씨앗이 있는데 이것이 싹을 틔울지 그냥 없어질지 썩어서 약간 모르겠는 그런 상황. 네, 물 잘 주고 해 잘 들게 하고 살다 보면 좀 싹을 틔워서 큰 나무로 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즘 봐야겠다. 그 정도의 마음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또 그런 맥락에서 여빈 씨 같은 경우는 연기를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전에 이제 뭐 영화나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 느낌하고 실제 이제 본인이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가져가면서의 그런 것들은 어떤 좀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 부딪혀 보니까. 근데 막 저는 배우를 이제 하고 싶어서 20살 때부터 이제 어쨌든 선택을 하고 배우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나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뭐 굉장히 거창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연극 스텝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이 했었고 또 그러다가 사실 저는 영화를 보고 연기를 하고 싶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때 또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 1년을 아파서 뭘 못하다가 네, 지금 감정이 풍부했어. 뭘 지금 못하다가 깊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뭘 못하다가 독립영화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다기보단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빈 씨 박수 한번 줄까요? 그 이야기 저는 참 좋았어요. 연극 스텝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배우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해야 이게 어떤 연극이라는 게 영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더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과 연기를 바로 잊지 못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1년을 쉬면서 또 굉장히 스스로 마음고생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배우로서 좋은 상태다. 네, 굉장히 열려있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센서티브하고 레디다, 이거는 준비가 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저는 가슴 아픈 얘기였지만 들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게요. 여빈 씨가 네, 이해해주세요. 저 슬퍼서 아니고 기쁘고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여서. 효과가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앞으로 우리 여빈 씨의 이제 그 활약을 영화 방송에서 좀 기대해 봐요. 지금 드라마는 뭐 하고 있죠? 네, 구해줘라는 작품에서 이제 이번 주말이 종방연인데요. 거기서 홍소린이라는 잠입 취재 기자 역할을 맡았어요. 하고 있고 또 여자들이라는 독립영화에서도 되게 좋은 연기 주연을 보여줬었고 겨울에 또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라는 영화 독립영화가 또 겨울에 개봉이 될 거예요. 곧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제가 나와서 키운 건 아니지만 제 자식처럼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저도 엄청 선배님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건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수 받자고 한 얘기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은솔이 감독님과 배우로서도 이렇게 또 다른 배우들하고 또 다른 어떤 결을 가지고 영화계에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고, 또 우리 여빈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기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 만들어내면 그 같은 결로 훨씬 더 좋은 이렇게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옆에서 보고 느꼈고, 어떻게 보면 사실 배우를 선택하는 것이 감독으로서는 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다 검증된 배우들이 아니라 특히 또 검증되지 않은 배우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끌어내는 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어떤 감독이 훌륭한 감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제일 쉬운 첫 번째가 어떤 배우랑 일을 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훌륭한 배우가 되셔야 돼요. 내가 좋은 감독이, 전도빈이랑 이런 좋은 감독이다 이렇게 되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작품 너무나 잘 봤습니다. 이게 일상이 소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잘 모아서 각색을 하셨다라는 거를 들었을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이나 감정들을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 보신 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겪은 일상과 이런 것들도 좀 더 특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되게 다양한 감정들과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가장 이제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셨던 감정과 사건은 어떤 거였는지. 글쎄요, 저는 그냥 그냥 공유하고 싶었던 감정이나 뭐 특별한 사건을 하나를 꼽기가 되게 사실 어렵고요. 이번에 영화를 개봉하면서 느낀 건데 참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접속들을 해주시는구나 싶었어요. 꼭 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라디오 녹음을 하러 갔어요. 이거 홍보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라디오국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분이 울었대요. 그래서 어디서 우셨어요. 산막에서. 분이 1막에서 울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외모에 대해서 안 썼던 분이가 왜 1막에서 울었죠? 1막 어디요? 그랬더니 제가 그 아저씨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나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엄마 전화하잖아요. 엄마 연주 자요? 그 말에서 그렇게 우셨대요. 본인도 그 YTN 라디오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회식이 있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어떤 것이 한 달락 되는 지점만 있으면은 어디 구석진데 가서 엄마 승찬이 자요? 누구 자요? 이렇게 그게 너무 똑같은 모멘트였나 봐요, 본인한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피곤한 목소리로 너 자요? 이 말을 듣고 본인이 갑자기 눈물이 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거기서 눈물을 관객들에게 슬픔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저의 그냥 일상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제가 의도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까지 이렇게 참 다양하게 접속을 해주시는구나. 그게 참 영화가 관객들과 나누는 무궁무진한 길이 이렇게 개봉을 하니까 열리고 이게 참 대단한 경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면 마지막에 엔딩에 무덤들이 이렇게 있고 옆에 길을 걸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지브이란도 여기 앉아있으면 그 엔딩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림이. 어떤 의미죠? 아니, 이 객석 하나하나가 그 무덤 같고 그 길이 이렇게 있고, 저는 그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라 거기에 묻히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존재들, 이런 것들이 배우로서는
비치고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전부 다 캐릭터들이고 영화도 그런 인생들을 다 얘기하고 그걸 소재로 삼아 주제로 삼아 다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무덤에 묻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는 관객이기도 하지만 또 그 영화의 소재이자 주제이자 모든 것이기도 하고 그분들과를 다 아우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까지 보태어서 엔딩을 장식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바라보는 극장의 모습이랑 똑같을 줄 몰랐어요. 묻어버리겠다는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되게 질서정연한 그런 묘지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장의 모습이랑 참으로 비슷하구나. 그 무덤의 모습이 또 개봉을 하면서 제가 또 그때는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의미들을 또 찾아내고 있는 또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참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큰 공부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손 걸어주신 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전혜민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시작하는 세상이 이제 새로 이제 나오신 배우로서 앞으로 어떤 작품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좋아하시는 희곡이나 시, 소설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어떤 역할을 사실 되게 정말 하고 싶었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게 이번 부국제에서 상영하게 되는 죄 많은 소녀라는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에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 죄 많은 소녀라는 영화가. 근데 거기서 주인공 영희라는 네. 근데 그게 어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나 마녀 사냥 이런 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도 뭔가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그런 걸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어떤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기억을 되게 배우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죄 많은 소녀를 감사하게 잘 찍었고 앞으로 또 만날 작품은 액션을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몸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액션을 되게 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많은 여성 배우분들이 나와서 서로 같이 막 시끄럽게 한바탕 하는 영화를 되게 찍고 싶어요. 네,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이진 않지만 넷플릭스에 보면은 오렌지 이즈 뉴 블랙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생겨도 좋겠다,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일이 있어서 집에서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막 이사도 해야 됐었고 짧게 병원에도 입원을 했어야 됐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드라마도 막 후반주자로 촬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한 3초만 3초만 말하고 3초가 지나가겠다. 생각하면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네, 처음 이제 산막 그걸 단편으로 찍었을 때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을 했었어요. 그때 여빈 씨한테 같이 갈래요? 부산국제영화제. 그래서 단편 영화 상영하고 거기 독립영화의 밤도 있고 영화제 경험도 해보고 같이 그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때 여빈 씨가 너무 가고 싶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재밌게 이제 상영하고 이러고 왔는데 근데 2년이 지나서 이제 당당히 그 뉴커런츠의 주연 배우로서 레드카펫을 같이 밟게 지금 된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이번 부산 영화제에서 되게 감개무량한 저한테도 되게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저 책이 추천할 드디어 때 생각났군요. 생각났어요. 그 소리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아까 그
장면에 이상우 연출가님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상우 연출가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되게 존경하는 연출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야생 연극이라고. 제가 손에 꼽는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 연극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내지는 뭐 연극에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그 뭐 챕터는 연출과 배우와 연극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그냥 그냥 인문 교양서로도 매우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가까이에 두고 틈틈이 펼쳐보는 책이고요. 야생연극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질문 네 여기 저기 네, 저 안쪽에 계신 가족분 먼저 저도 팬입니다. 영화 드라마 나오는 거 다 봤고요. 네, 정말 팬이고요. 우리 전여빈 배우님도 되게 관심 있게 인스타 막 몰래 보고 막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요. 1박 2막에서처럼 여배우는 매력이다, 연기력이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또 거기 보면 김래원 감독님께서 하신 그 성형 안 했어요? 21세기에? 막 이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신인 배우들에게 앞으로 하고 싶은 여배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뭐 화면에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 얼굴의 뭐 각도나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느 직업보다도 예민하고 그 얼굴의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직업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직업이든 그런 직업이 아닌 또 사람이든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고치는 것 같아요. 네,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수많은 길들을 다 제쳐두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해버리고 너무 과하게 성형이라는 산업이 한국 사회를 아프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장준환 씨의 가장 절친도 성형외과 의사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서운해하시겠. 맨날 저한테 재수 씨 한번 오셔야죠. 저는 늘 우리 사이에 돈 받지도 않을 거고 왜 이러 2년 안에 올 걸 뭐 계속 이러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가서 좀 뭐 도움을 받고 이럴 수도 있죠. 뭐 수술이네 시술이네 따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거는 아프다고 할 만큼 과한 지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들도 책임이 있다, 영향을 끼친 바 있고 그래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력을 상승시키는 일이 그것뿐만이 그렇게 해서만 매력이 상승되는 거는 아니더라. 이 매력이라는 것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결국은 거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퍼스널리티와 그 안에 오리지널리티와 이런 것들이 정말 섞여서 그 안에 또 뭐 연기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겠지만 그것이 총체적으로 해서 어떤 힘으로 나올 때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영화를 개봉하고 뭐 몇만이 들었는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 남았네 안 남았네 하지만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 매력은 상승한 것 같아요. 이 영화 개봉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도 하는데 삶의 과정에서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힘으로 드러날 때 그 매력이 가장 강력한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매력은
자기 매력은 자기가 만드는, 세우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매력이다라고 하면 그게 매력이 되고, 저는 그 문소리 씨의 일련의 개봉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그 매력 상승 프로젝트로 여배우는 오늘도의 이 개봉 과정을 그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이 이런 자신감 그리고 이렇게 날 것 그대로지만 면대면으로 만나는 데서 본인의 매력을 또 이렇게 과시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매력적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느덧 1시간이나 지났어요. 네, 1시간이나 지나서 오늘 이 자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관객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여배우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 또 생각해보면 나하고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거창한 사건 없이 일상적인 것들을 다루지만 또 본인의 어떤 경험과 그 기억들을 또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화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소리 감독님과 전현무 배우님 관객들에게 작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극장에서 좀 오래 틀었으면 바람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극장이거든요. 여기 밖에서 커피 마시고, 네, 그런 것도 굉장히 테라스에서 지금 커피 마시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가끔 여기 오면은 거기 앉아있으면 좀 속이 시원하, 속이 좀 탁 트이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영화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문득 와가지고 오늘 뭐 하지? 커피 마시고 기다리고 보고 이럴 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종종 자주 찾는 극장이어서 좀 오래 걸려 있었으면 그러면서 이제 알바끼 하고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이런 농담도 하는데, 네, 아트나인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여배우는 오늘도도 좋은 소문 더 많이 내주셔서 좀 길게 많은 관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가 그리고 선배님 그리고 PD님의 이런 기획이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같은 여성으로서 되게 존경하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해야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